체지방,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이 비만이 이제는 모두의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체지방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체중이 좀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원인에 따라서 또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상체 전체 지방 과다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분들 중에 많이 있는 비만 형태죠. 사과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로 탄산음료, 봉지과자, 돈가스, 라면,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과식, 또 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모하는 칼로리는 적고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경우에 발생하죠. 고칼로리 섭취를 하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을 지내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태울 틈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지방이 저장되죠. 이 지방이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상체 전체의 지방 과다형인 분들이 사실 질병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흉통, 심근경색, 협심증, 중풍, 거기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과식과 야식을 절제하고 움직임을 늘리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이 되죠. 가공 설탕, 그리고 달달한 음료를 끊고 이 탄산음료 대신 물로 갈아타시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런 분들, 이 체형의 분들은 간헐적 단식 효과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꼭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점은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야식과 과식을 주의하시고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시고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면 이 체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복부 지방 과다형입니다. 흔히 똥배형이라고 하죠.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인데요. 대개 회사에 계시는 분들 보면 중간관리자 이상인 분들, 여자분들 중에는 육아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체형인 분들이 계세요.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식욕을 높이는 그렘린 호르몬을 자극하고요. 또 이 아랫배에 지방을 쌓게 하는 호르몬이 됩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만성 스트레스가 기분을 떨어뜨리고 걱정을 만들고 불안, 이런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요,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되면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 체형이 그냥 똥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체 지방 과다형이 되면서 뒤에서 말씀드린 부종 피로형까지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관여하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이 있죠. 요즘 흔히 유행하는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나 자신을 인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좋은 전략입니다. 또 중간중간 녹차를 한 잔씩 드셔보세요. 녹차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특히 복부 부위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정리하면 이완 기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요. 간단한 명상법 하나쯤은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녹차를 즐겨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타입은요, 여자분들 너무 싫어하는 허벅지 지방 과다형입니다. 이분들은 빵, 라면, 떡볶이 이런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시는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밀가루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 글루텐, 이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글루텐으로 인해서 복부 팽만, 그리고 수분 저류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체의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운동을 하시고 하체를 단련하시고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소모를 하시는 거죠. 아침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은 아침을 꼭 충분히 드셔야 점심, 저녁을 적게 먹을 수 있고 밀가루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은 이 복부 팽만감, 그리고 수분 저류, 허벅지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예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셀룰라이트까지 없앨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덕 오르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신진대사를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식품을 골라서 드셔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윗배만 나와 있는 분들 계세요. 윗배 지방 과다량. 흔히 맥주배, 우리로 치면 술배죠. 알코올, 술은 별명이 빈 칼로리란 별명이 있습니다. 칼로리는 많은데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간이 어떤 일보다 먼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 알코올을 분해해서 간의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까지 되고요. 간이 나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성인이 무슨 성장 호르몬이냐 하실 텐데,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회복, 재생, 면역의 역할을 해요. 결국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불면을 경험하시거나 자다가 자꾸 깨고 얕게 자게 돼서 이 일상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게 되거든요. 해결책 있죠. 여러분들, 술 친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술을 좀 줄이세요. 술을 안 드시면 너무 좋죠. 술을 안 드시다 보면 삶이 다른 재미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술과 술로 연결되는 친구분들만 만나시면 이 나의 생활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형님들이 술을 뭐 끊어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체력이 안 돼서 안 드시게 된다고. 근데 저는 꼭 말씀드려요. 그러기 전에 술을 좀 줄이면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적당히, 가능하면 안 마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미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유산소 운동이 이 간에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체 전체 지방이 과다한 경우 있습니다. 앞서 허벅지 지방 과다형과 다르게 종아리까지 아예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하체의 지방을 저장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경구 피임제를 사용하시거나 환경 호르몬의 노출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의 분들은 월경통이나 월경불순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요, 정맥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림프에 부종이 생겨서 하지의 부종, 지방 축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붓는 게 살이 되는 그런 분들인 거죠. 해결책이 있죠. 이런 분들은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염분 섭취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부종이 생기고요. 그게 다리에 있다 보면 이 다리의 살로 갑니다. 그래서 다리의 부종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움직임이 중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붓기를 좀 빼고, 그리고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환경 호르몬이 많은 일회용 사용을 줄이시는 게 이런 체형의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두 번째는 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시고 주기적으로 걸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휴식할 때는 다리를 위로 높이고, 네 번째,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 위쪽에 지방이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약간 나왔는데 등이 약간 두둑한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고 가공식품이 풍부한 식단,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너무 많은 식단을 드시다 보면 이 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등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또 등에 지방이 쌓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수면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과 포만감을 담당하는 호르몬들이 흔들리죠. 야근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결책은 규칙적인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 2회 이상은 11시 전에 주무시기를 꼭 권유드리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식단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드시면서 포만감을 느껴서 이 가공식품을 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렌티콩, 브로콜리, 이런 아주 맛있는 통곡물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플랭크, 팔굽혀펴기, 줄넘기 같은 복부와 등을 같이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부위만 빼는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그 부위가 빠지려면 결국에는 다 빠진 다음에 빠지는 거지만 찔 때는 부위별로 찔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이체형의 해결책을 정리하면,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하시는 것, 두 번째,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시는 것, 세 번째, 코어와 등을 같이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